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생각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토요일 오후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 카카오톡을 보니 친구들은 모두 누군가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 그때 문득 드는 생각,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떠세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나가는데 나만 혼자 간단히 때우고 사무실에 남아있게 되는 순간 같이 가자고 말하기는 어색하고 그렇다고 혼자 밖에 나가기도 뭔가 씁쓸한 기분.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은 한잔하러 가자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나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날 사람이 없어진다. 젊을 때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졌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혼자 하고 계시지 않나요? 더 심각한 것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들입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그 묘한 공허함. 생일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가족 외에는 몇 명 되지 않을 때의 그 서운함과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이 혹시 이상한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상담실에 오신 52세 박모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회사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고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서 모임 공지가 올라왔는데 저만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주말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TV를 켜놔도 공허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에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요?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괜히 급하다는 듯이 피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박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박모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중 60%가 가까운 친구가 5명 이하라고 답했고 20%는 진짜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년에 친구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며 때로는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일 수 있다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이 사실은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년이 되면서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초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죠? 동창회에 가면 30명, 40명씩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회사 동료들과는 매주 회식을 하고 동네 모임,
취미 모임까지 정말 바쁘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런 모임들이 정말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 자체가 인생의 활력소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런 대규모 모임에 가면 오히려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심리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은 평균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직장에서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복잡해지죠. 부모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경험이 쌓이면서 선택의 기준이 생깁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는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만남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셋째, 표면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날씨나 근황 같은 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보다는 진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작년에 상담받으러 오신 47세 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동창회에 가서 30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함께 웃고 떠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런 자리에 가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되는 기분이에요. 대화도 예전만큼 깊이 있지 않고 각자의 성공담이나 자랑 이야기들만 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2-3명의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가까운 친구 한 명과 조용한 카페에서 2-3시간 동안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대규모 모임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에요. 이런 변화는 김모님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세 이모님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2-3개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동네 주민 모임, 취미 모임, 동창 모임.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만남들 중에서 정말로 저를 이해해주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정말 소중한 몇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모임들은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혹시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이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졌어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적정거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중년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적정 거리를 찾는 지혜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가까워지는 것만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 명의 사람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와도 특별히 친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년이 되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던 기억. 집에 혼자 있으면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했고 혼자 카페에 가거나 혼자 영화를 보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꼈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이런 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개성화 과정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30대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그룹에 잘 어울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바뀝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49세의 이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고 소중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친구가 적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었다는 성숙함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세 번째 이유는 중년이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로 유명한 로버트 월딩거 교수의 75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이런 가족 관계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죠. 지난달 상담받으러 오신 54세 정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우선이었어요.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고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제게는 어떤 친구들과의 만남보다도 더 깊은 의미와 행복을 줍니다.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기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약한 유대 친구, 동료가 중요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정서적 안정과 깊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유대 가족과 더욱 중요해집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깊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중년이 개인적 성장과 자아 실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의 시기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적인 관계보다는 내면적 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작년에 만난 48세 한모님의 사례를 보면 40대 초반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신경을 썼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제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 설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로 봤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붐비는 모임보다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 자연 속에서 혼자 걷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을 위한 소중한 투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중년이 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센 교수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깊이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에 더 가치를 두게 되죠. 상담실에서 만난 55세 박모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0-30대에는 주말마다 누군가와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아요. 대신 그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좋은 영화를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친구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친구가 없어도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일상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간 산책하기, 저녁 시간에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책 읽기, 주말 오전에 좋아하는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 갖기. 이런 루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요리, 원예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세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거나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만남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진다. 둘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넷째, 개인적 성장과 자아 실현의 시기이다. 다섯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중년에 친구가 없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외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너무 외향적인 것을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카카오톡에도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죠.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맞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더 큰 에너지를 얻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무리하게 사회적 관계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겉으로만 친한
10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혼자라고 해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연대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동반자들이죠.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끼실 때에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작은 나눔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혜 생각이었습니다.